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한마디가 한국 기업들의 성장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극한의 노동, 극한의 헌신, 그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죠.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하지만 잡스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애플 직원들이 주 80시간씩 일했다는 사실 말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1970년대 한국 기술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워와야 했어요. 자본 없었습니다. 돈 빌려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브랜드 물론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건 사람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울산 조선소 건설 현장. 새벽 3시에 정주영 회장이 현장 순실을 나왔대요. 그런데 용접공 한 명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잠은 무덤에서 자도 늦지 않아. 지금 들으면 막말이죠. 하지만 당시엔 이게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야? 사람을 그렇게 굴려서 성공했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됐는데, 네, 인정합니다. 당시의 노동 환경은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1980년대 통계를 보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연간 중대재해가 20건이 넘었고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달러, 지금 방글라데시 수준이었어요. 선택지가 뭐였을까요? 농사 짓다가 굶어 죽을 것인가? 공장에서 위험하지만 돈을 벌 것인가? 1970년대 농촌 청년들이 왜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었는지 아세요? 위험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였습니다. 당시 농장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월 10만 원을 벌기 힘들었는데 현대 공장에서는 25만 원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 자식들은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이 굶지는 않겠구나. 실제로 그 세대의 희생 덕분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대학 진학률 70%를 넘어섰고 손자 세대는 선진국 시민이 됐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네, 분명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불만이 폭발한 거죠. 하지만 그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도 생각해보세요.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1987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달러, 1967년 500달러에서 7배가 올랐어요. 배고픈 사람은 인권을 주장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해져야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다만 그 대가가 예전처럼 건강과 생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똑똑한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되니까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기 마련.